괜찮았던 것들이 나이 들어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지난 여름 제 이웃 할아버지 한 분이 매일 얼음물을 마시시다가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거든요. 평생 찬물 먹고 살았는데 갑자기 왜 이러나? 하시더라고요. 그 할아버지는 정말 평생 찬물을 드셨어요. 여름이면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선풍기 앞에서 시원하게 드시곤 했죠. 그런데 70대가 되시면서 갑자기 배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몸이 변했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몸의 온도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소화 기능도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젊을 때 했던 습관들을 그대로 유지하면 몸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마치 오래된 보일러가 예전처럼 빠르게 데워지지 않는 것과 같아요. 수십 년 동안 노인들을 진료하신 의사 선생님이 늘 말씀하셨어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체온 유지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요. 젊을 때는 찬 것을 먹어도 금방 체온이 회복되는데 나이가 들면 그 회복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는 겨울에 찬바람을 맞아도 금방 괜찮아졌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추위를 더 많이 타게 되죠. 이게 바로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는 증거예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기초 대사율이 떨어지면서 몸에서 나오는 열량 자체가 줄어들어요. 젊을 때는 기초 대사율이 높아서 가만히 있어도 몸에서 열이 많이 났는데 나이가 들면 그 열량이 20-30%나 줄어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찬 것을 자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체온을 유지하려고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곳에 쓸 에너지가 부족해져요. 소화를 시키는데 쓸 에너지, 면역력을 유지하는데 쓸 에너지 등이 부족해지는 거죠. 내가 원래 잘 먹었는데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해요. 예전에는 괜찮았어도 지금은 다를 수 있거든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70대까지도 아이스크림을 잘 드셨는데 75세가 되시면서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하셨어요. 그분도 나는 평생 이거 즐겨 먹었는데 왜 갑자기 그러나?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30%나 감소한다고 해요. 그리고 체온이 낮으면 암세포가 더 활발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이런 걸 보면 나이가 들수록 체온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몸에서 간은 참 고마운 장기예요. 간은 우리가 찬 음식을 먹으면 그걸 체온에 맞게 데우는 역할을 해요. 마치 보일러 같은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보일러 기능이 떨어져요. 상상해 보세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차가운 물을 마신다면 그 물이 우리 몸 안에서 36.5도까지 올라가야 해요. 그 일을 누가 할까요? 바로 간이 해주는 거예요. 간이 열심히 일해서 그 찬 물을 체온에 맞게 데워주는 거죠. 젊을 때는 간이 튼튼해서 이런 일을 쉽게 해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간의 기능이 떨어져요. 특히 70대가 되면 간 기능이 젊을 때의 70% 정도만 남아있다고 해요. 찬 음식이 들어오면 간은 열심히 일해서 그걸 데우려고 해요. 그런데 자꾸 찬 것만 들어오면 간이 과로하게 되겠죠. 그러면 간의 다른 기능들이 떨어져요. 특히 담즙 분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담즙이 뭔지 아시죠? 기름진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꼭 필요한 소화액이에요. 그런데 간이 찬 음식을 데우느라 바빠서 담즙 만들기를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진 음식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여름마다 갈비뼈 아래쪽이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가봐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고.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여름에 찬 음료를 하루에 서너 병씩 드시더라고요. 특히 탄산 음료를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서 마시는 게 일상이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간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증상일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찬 음료를 줄이고 미지근한 물을 드시라고 하셨는데 정말 몇 주 후에 갈비뼈 아래 통증이 많이 나아지셨어요. 우리 위는 참 똑똑한 기관이에요. 음식이 들어오면 위산을 분비해서 소화를 도와주죠. 그런데 찬 음식이 들어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요. 마치 찬물에 불을 끄는 것처럼요. 위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위산은 음식을 잘게 부수고 세균을 죽이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찬 음식이 들어오면 위의 온도가 떨어지면서 위산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 능력이 떨어지는데 여기서 찬 것까지 자주 먹으면 소화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위에서 신호를 보내요. 트림이 나오네, 뭔가 더부룩하네, 식욕이 없네. 이런 신호들이에요. 특히 식후에 트림이 자주 나오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리고 밥을 먹고 나서 배가 더부룩하거나 속이 답답하다면 위산 분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소화제만 먹고 넘기려고 하세요.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제 어머니도 예전에 여름만 되면 소화제를 달고 사셨는데 찬 것을 줄이시니까 훨씬 나아지셨거든요. 어머니는 특히 여름에 냉면을 자주 드셨어요. 시원한 냉면에 얼음까지 동동 띄워서 드시곤 했죠. 그런데 냉면을 드시고 나면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매번 소화제를 드셨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냉면 대신 따뜻한 국수를 드시도록 권했더니 소화가 훨씬 잘 되시더라고요. 지금은 여름에도 미지근한 물을 드시고 음식도 너무 차갑지 않게 드세요. 비장이라는 장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장은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도 하지만 혈당을 조절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특히 인슐린 분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우리 몸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건 췌장만 하는 게 아니에요. 비장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비장이 건강해야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거든요. 그런데 찬 음식을 자주 먹으면 비장의 기능이 떨어져요. 비장은 따뜻한 걸 좋아해요. 그런데 자꾸 찬 음식이 들어오면 비장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당뇨가 있는 분들은 찬 음식을 피하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여름마다 얼음물을 많이 드시다가 혈당이 계속 올라가셨어요. 그분은 당뇨 초기 단계였는데 약을 먹어도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으셨거든요. 의사 선생님도 이상하다고 하시면서 약을 늘려주셨는데도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의원에서 찬 음식을 줄이고 미지근한 물을 드시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하셨어요. 의사 선생님도 신기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할아버지는 특히 여름에 얼음물을 하루에 2리터씩 드셨어요. 더워서 목이 마르니까 계속 찬물을 찾으셨던 거죠. 그런데 그걸 미지근한 물로 바꾸시니까 혈당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지금은 여름에도 미지근한 물을 드시고 음료수도 상온에서 드세요. 그랬더니 혈당 약도 줄일 수 있었어요. 정말 작은 변화가 큰 효과를 가져온 거죠. 췌장과 소장도 찬 자극에 민감해요. 특히 장 운동에 문제가 생기기 쉬워요. 찬 음식이 들어오면 장 근육이 수축하면서 움직임이 느려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장은 마치 긴 호스 같은 모양이에요. 이 호스가 규칙적으로 움직여야 음식이 잘 소화되고 배출되는 거죠. 그런데 찬 음식이 들어오면 이 호스가 갑자기 수축해버려요. 마치 찬물에 손을 넣으면 움츠러드는 것처럼요. 특히 췌장은 소화효소를 만드는 중요한 장기예요. 췌장에서 나오는 소화효소가 있어야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거든요. 그런데 찬 음식이 자주 들어오면 췌장이 제대로 된 소화효소를 만들지 못해요. 온도가 떨어지면 효소 활동이 둔해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설사가 나거나 반대로 변비가 생기거나 복통이 생기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특히 여름철에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제 친구 어머니가 여름만 되면 배가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70대 초반이신데 매년 여름이 되면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아이스크림을 매일 드시더라고요. 저녁 식사 후에 디저트처럼 아이스크림을 드시는 게 일상이었어요.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병원에 가봐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장염도 아니고 다른 문제도 없다고 하니까 더 답답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혹시 찬 음식을 많이 드시는 건 아닌가요? 하고 여쭤봤더니 그때서야 아이스크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끊어보시라고 권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걸로 배가 아플 리가 있나?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워낙 배가 아프셔서 한번 해보시기로 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아이스크림을 끊으시니까 배 아픈 게 많이 나아지셨어요. 그분은 특히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나타나셨어요. 며칠은 변비로 고생하다가 갑자기 설사를 하고 또 변비가 생기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셨거든요. 그런데 아이스크림을 끊으시니까 변도 규칙적으로 나오게 되셨어요. 소장은 영양분을 흡수하는 중요한 장기예요. 그런데 찬 음식 때문에 소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영양분 흡수에도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몸이 전체적으로 약해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 할머니도 여름만 되면 기력이 떨어지고 피곤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찬 음식을 줄이시니까 기력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여름에도 아이스크림 대신 시원한 과일을 드세요. 수박이나 참외 같은 건 괜찮거든요. 자연스럽게 시원하지만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것처럼 차갑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물도 미지근하게 드시고 음료수도 상온에서 드시니까 배 아픈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머리가 차가워지면 우리 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이에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이스크림을 너무 빨리 먹으면 머리가 지끈거리죠. 이걸 의학적으로는 아이스크림 두통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문제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머리가 차가워지면 뇌혈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찬 음식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두통이 생기기 쉬워요. 이게 단순히 한 번, 두 번이면 괜찮은데 습관이 되면 문제가 됩니다. 우리 뇌는 전체 체중의 2%밖에 안 되는데 전체 혈액의 20%를 사용해요. 그만큼 혈액 공급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찬 음식을 자주 먹으면 이 혈액 공급에 차질이 생겨요. 마치 파이프가 좁아지는 것처럼요. 물론 치매나 파킨슨병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에요. 하지만 뇌 건강에는 확실히 좋지 않아요. 뇌도 적당한 온도를 유지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거든요. 컴퓨터도 너무 뜨겁거나 차가우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여름마다 머리가 멍하다, 기억이 안 난다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나이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여름에만 그런 증상이 심해지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더위 때문에 차가운 음료수와 아이스크림을 많이 드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조금씩 찬 음식을 줄여보자고 제안드렸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여름엔 시원한 게 최고지라고 하시면서 반대하셨죠. 하지만 조금씩 바꿔나가니까 그런 증상이 많이 나아지셨어요.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확실히 개선되셨죠.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머리가 멍해지는 증상이 있으시다면 혹시 찬 음식을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여름철에 그런 증상이 심해진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뼈 건강이죠.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 골다공증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찬 음식이 뼈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신장은 우리 몸의 수분과 염분을 조절해주는 중요한 장기예요. 그런데 신장이 약해지면 골다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장이 칼슘 대사에도 관여하거든요. 우리 몸에서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려면 비타민 D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키는 곳이 바로 신장이에요. 신장이 약하면 비타민 D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고 그러면 칼슘 흡수가 떨어져요. 결국 뼈가 약해지는 거죠. 찬 음식을 자주 먹으면 신장에 부담이 가요.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데 찬 음식이 들어오면 그것을 데우느라 에너지를 많이 써요. 이 과정에서 신장이 과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더 악화될 수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 골다공증이 생기기 쉬운데 여기서 찬 음식까지 자주 먹으면 위험해요. 마치 약한 뼈에 더 큰 부담을 주는 것과 같아요. 제 이웃 할머니 한 분이 여름마다 무릎이 시리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에어컨 때문인 줄 알았어요. 실제로 에어컨 바람이 직접 닿으면 관절이 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찬 음료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여름이면 하루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서너 잔씩 드시고 물 대신 차가운 음료수를 드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조금씩 줄여보자고 제안드렸죠. 처음에는 그래도 더운데 뜨거운 걸 어떻게 마셔라고 하시면서 힘들어 하셨어요. 하지만 완전히 뜨거운 걸 마시라는 게 아니라 미지근한 정도로만 해보자고 했어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음료 대신 상온에 조금 둔 음료를 드시도록 했죠.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무릎 통증이 많이 나아지셨어요. 뼈 건강은 한번 나빠지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중요하죠. 칼슘 섭취도 중요하지만 그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도록 신장 건강을 챙기는 것도 중요해요. 이건 좀 무거운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암세포는 낮은 온도에서 더 활발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물론 찬 음식이 직접적으로 암을 유발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체온이 낮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암세포가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 우리 몸의 정상 체온은 36.5도 정도예요. 그런데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30% 이상 떨어진다고 해요.
반대로 체온이 1도 오르면 면역력이 5배 이상 증가한다고 하죠. 이게 바로 열이 날 때 우리 몸이 병균과 싸우는 방식이에요. 암세포는 정상 세포와 달리 산소가 적은 환경에서도 잘 자라요. 그리고 온도가 낮을수록 더 활발해져요. 마치 추운 곳에서 더 잘 자라는 세균처럼요. 그래서 체온이 낮으면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위암, 대장암이 특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소화기 암들은 평소 식습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름철에 너무 찬 음식만 찾으면 위와 장에 계속 자극을 주는 거예요. 마치 찬물로 계속 위를 식히는 것과 같죠. 위는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 따뜻한 상태를 유지해야 해요. 그런데 찬 음식이 들어오면 위벽이 수축하고 소화효소의 활동이 떨어져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위 점막이 약해지고 염증이 생기기 쉬워요. 그리고 이런 만성 염증이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겁을 주려는 건 아니에요. 찬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바로 암에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암을 예방하려면 체온을 적절히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실제로 암 환자분들 중에 평소 체온이 낮은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리고 치료 과정에서도 체온을 높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죠.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조금만 주의하면 예방할 수 있는 일이니까 신경 쓰시면 좋겠어요. 그래도 여름엔 시원한 게 최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물론 이해해요. 더운데 뜨거운 걸 먹으라고 하면 힘들죠. 저도 한여름에 뜨거운 국물을 마시라고 하면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완전히 뜨거운 걸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미지근한 정도면 충분해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물 대신 상온에 조금 둔 물을 드시면 어떨까요? 아이스크림 대신 시원한 과일은 어떨까요? 변화는 천천히 하는 게 좋아요.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고 하면 스트레스만 받아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한 잔의 물부터 미지근하게 마셔보세요. 그 다음에는 음료수 온도를 조금 높여보세요. 이렇게 조금씩 바꿔나가면 몸이 적응해요. 예를 들어 첫 주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하루에 한 잔 줄여보세요. 그 대신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더 마시시고요. 둘째 주에는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조금 녹여서 먹어보세요. 셋째 주에는 찬 음료수 대신 상온의 음료를 마셔보세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꿔나가면 몸이 서서히 적응해요. 처음에는 답답하고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2-3주 정도 지나면 오히려 몸이 편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내 몸을 내가 지킨다는 생각을 가지세요.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쉬워져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 것처럼 내 몸을 돌보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요. 젊을 때는 무리해도 금방 회복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더욱 소중히 다뤄야 해요. 내 몸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니까요.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가 되고 그것이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거예요. 덥다고 찬 것만 찾다가 소중한 내 몸을 잃지 마세요. 몸은 바꿀 수 없지만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 잔의 물부터 미지근하게 바꿔보는 게 어떨까요? 건강은 평생의 친구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오디오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클릭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 클릭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